네, 반갑습니다. 2022년 고2 6월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때랑 약간 조금 예습 양식이 달라졌죠. 우선은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는요. 지금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전체적으로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본인이 완전 100점이나 아니면 무조건 1등급 나오는 초고득점자가 아닌 이상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매번 해석을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풀이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디테일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영어 단어를 뭐 디테일 이런 것도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이 아니라 디테일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서술형에서는 감점 요인이 되고, 그리고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약간 뉘앙스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순서나 문sab을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요. 첫 번째, 지금 아마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이제 풀이 영상이 나오는지 아마 제목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 21, 22, 23 이렇게 풀이가 들어갈 거고, 여러분이 풀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본인이 찾아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주고 뭐 여기 칸이 모자라서 뭐 다 못 쓰겠어요 하면 요 밑에 뭐 작게라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단어를 정리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표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어 동사 표시하고 문장별로 해석을 쫙 써주시면 돼요. 아마도 시험 대비하면서 이제 뭐 각각 선생님들께서 다 진도를 이제 나가실 텐데, 구체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범위는 해석과 그리고 어법, 어휘 뭐 마찬가지로 뭐 조금씩 스타일은 다 다르겠지만 주제나 도식화나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공통적으로 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문제 풀기, 두 번째 어휘 정리, 세 번째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총 시험 대비를 하면서 맡게 될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잡고 갈 부분은 일단 해석 및 구조 분석을 정확하게 잡고 갈 거고요. 어법 어휘는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이나 지금 굉장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어법을 알아야 해석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아이들은 간단하게 어법을 설명하고 갈 겁니다. 다음, 대명사의 미추론. 요즘 학교 서술형 시험에서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그래서 찾았어라 라는 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려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글의 내용을 국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찾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명사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하다 싶은 것들은 조금 보고 갈 거고요. 변형되기 쉬운 유형 추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어휘 문제는 빈칸 문제로 나오기 좋다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크게는 뭐 나 언급하지 않겠으나 그래도 조금 많이 두드러지게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좋다 싶은 건 간단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식화는 본인이 시험 대비를 하면서 꼭 표처럼 그려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 아이고, 주제는 본인이 이제 주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크게 영상에서 다룰 부분들은 해석과 그리고 아주 좀 매우 중요한 어법 간단히 그리고 대명사 위주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In the rush towards individuals' achievement and recognition. 지금 뭔가를 향해서인데 뭐 속에서, 어떤 걸 향해서, 뭐 속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개인의 achievement 하면 성취죠. 개인의 성취와 인정을 향한 rush 하면은 이제 질주라는 뜻입니다. 질주. 지금 개인의 성취와 인정을 향한 질주 속에서 the majority of those, 사람들 중 대다수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make it. make it 자체가 이제 성공하다, 해내다 라는 뜻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잊어버립니다. Their humble beginnings. 자, humble 하면은 여기선 작은 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시작을 잊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성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시작했을 때 그들이 작은 시작을 잊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래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ey는 결국 위의 문장에서 누굴 받아주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지금 the majority of those who make it 그러니까 성공을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 이 내용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색칠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공을 했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작은 시작을 잊어버렸던 성공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종종 그들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만약 당신이 잊어버린다면, 뭘 잊어버리냐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당신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만약 당신이 neglect 하면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소홀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who are there for you 당신을 위해 거기에 비동사가 일형식 동사일 땐 해석을 뭐뭐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면 근데 뭐 할 때냐면 things were tough and slow 어떠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and slow 느릴 때라고 하지 마시고 slow가 약간 진전이 되지 않는 진척이 없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전이 되지 않는 진척이 없는 이란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진척이 없을 때요. 상황이 힘들고 진척이 없을 때 지금 당신을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당신이 소홀히 한다면 그러면 your success is valueless. 당신의 성공은 valueless, 가치 없는 이란 뜻이죠. 당신의 성공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valueless 단어 조금 한번 보고 갈게요. valueless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 없는 이란 뜻이고요. 가치 없는의 뜻으로서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worthless 마찬가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less가 붙으면 뭐가 없는 이라는 뉘앙스가 맞긴 한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priceless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priceless 뜻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물론은 뭔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이 맞긴 한데 이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가치가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귀중해서 그 가치가 너무 높아서 값을 매길 수 없는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valueless랑 같지 않아요.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얘는 조금 대단히 귀중한의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단히 귀중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변형돼서 나오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잘 참고해 주시고요. No one can make it up there without the help of others. 그 누구도요. 다른 사람들이 도움 없이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are, 있대요.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advisors,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and coaches, 코치들도 있대요. that help, 도움을 주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문장은 답에 있어서 핵심 문장, 주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단어 때문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need to 때문입니다. 화자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주제 찾는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 찾는 거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니까 답의 근거로 되는 핵심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요 지금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가 있냐면 당신을 도왔던 모든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얘기하죠.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 gratitud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사로서 감사라는 뜻이죠. 감사는요, is the glue, 접착제입니다. 어떤 접착제냐면 당신을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 지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다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시 티칭하는 건 뭐죠? 그렇죠. 앞에 있는 gratitude를 받아주는 거였고요. 그 감사는 다리입니다. 어떤 다리이냐면 지금 당신을 연결시켜 준대요. 근데 누구와 연결시켜 주냐면 who were there for you in the past. 과거에 당신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이 앞에 이게 those who are likely to be there 이런 식으로 연결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in the end,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거기에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에도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다리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과거에 당신을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당신과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다리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그리고 the way you treat others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이요 determine 결정합니다. 당신의 실제 성공, 당신이 진정한 성공을 결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gratitude 나오고 지금 다른 사람들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해라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밑줄 의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들은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들이냐면 지금 고객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게 exceptional 하면은 이제 뛰어난이란 뜻이죠. 뛰어난 가치와 그리고 서비스는요 become 뭐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전반적인 회사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요 year after year 하면은 이제 해마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해마다 Fasano ranks 그러니까 어떠한 랭크 같은 경우는 계급이나 등급을 차지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지하다. 파자노가 지금 회사인가 봐요. 차지합니다. rank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분배 법칙 아시죠? rank at the top or rank near the top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rank at the top or rank near the top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rank at the top 하면은 말 그대로 꼭대기, 최상위에 오르는 거죠. 최상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rank near the top, 최상위까지는 아닌데 맨 위쪽에 근처에 있는 거니까 그냥 상위권을 차지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hospitality industry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업이고요. 서비스업이고 어쨌든 해마다 파자노는 서비스업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뭐라는 측면에서냐면 고객 만족의 측면에서요. 회사의 열정입니다. 뭐에 대한 회사의 열정이냐면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회사의 열정은 is summed up,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 자체가 동사구로서 무엇을 요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회사의 열정이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냐면 in its credo, 신조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신조는요 promises, 약속을 한다고 해요. 뭘 약속을 하냐면 그 회사의 럭셔리한 호텔이 will deliver, 전할 것입니다.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진정으로 기억될 만한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말 그대로 얘네가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억을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비록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customer centered firm, 고객 중심 회사죠. 고객 중심된 회사는요 seeks to 추구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뭘 추구하려고 하냐면 전하는 걸 추구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쟁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고객 만족도를 지금 전하는 것을 추구하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쟁사에 대비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그 회사는요 does not attempt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려고 최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회사는요 항상 can increase,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격 낮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엄청나게 잘 해주면은 만족스럽다 하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회사는 보통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뭐 함으로써냐면 그 회사의 가격을, 그 회사가 이제 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것의 서비스를 높임으로써 만족도를 지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뭐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이것은요 may result in, 결과를 낳을지도 몰라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냐, lower profit, 그러니까 더 낮은 이윤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높이는 것, 이것을 했을 때 아무래도 가격은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는 막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버리니까 당연히
굉장히 낮은 이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thus 따라서요. The purpose of marketing, 마케팅의 목적은요, is to generate customer value profitably. 그러니까 얘는 수익을 내며라는 뜻이에요. 수익을 내며. 여기선 수익을 내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서 지금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며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즉 창출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내면서 근데 또 얘네가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얘네의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요구합니다. A very delicate balance. 굉장히 delicate 하면 이제 미묘한, 섬세한 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터들은요, must continue, 지금 계속해야만 한대요. to generate, 만들어내는 걸 계속해야 합니다. more customer value and satisfaction, 더 많은 고객 가치와 만족도를 발생시키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뭐 하지 않고요. but not give away the house, 집을 거저주지 않고 더 많은 고객의 가치와 만족도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지금 1번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고객의 가치와 만족도를 만들어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에 not이 붙었죠. 회사의 수익성을 위협을 무릅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뭐 굉장히 조금 중요한 어법이라고 치자면은 여기 attempt가 있는데 attempt는 이제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아이로서 항상 뒤에 to가 오면 여러분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 구별을 조금 해주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고 가도록 합시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막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with simply, 또 간단하게 여기서 하지 마시고 단순히 라는 뜻이죠. 단순히 adopting, 채택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굉장히 대중적인 양육법, 그러니까 parenting이 양육이고 method가 방법이니까 대중적인 양육법을 단순히 채택하는 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양육하는 게 좋다라는 대중적인 양육 방식이 있다 치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it ignor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equation. 그게 지금 방정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가장 중요한 변수, 결국 뭐 말하는 거냐면 지금 the uniqueness of your child, 당신의 자식의 어떠한 독특함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다 다를 건데 그걸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굉장히 다 똑같이 가르치면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기보다는 이냐면 뭔가 주장하기보다는이에요. 뭘 주장하기보다는 이냐면 one style of parenting, 한 가지 양육 방식이 will work,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한 가지 양육 스타일이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요, might take a page from the gardener's handbook. gardener 하면 이제 정원사고요. handbook 하면 이제 안내서죠. 정원사의 안내서의 일부를 조금 읽어봐야 할지도 모른다, 참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추론을 해보면 알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대충 위에서 문제점으로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다른데 대중적인 양육법 하나로만 하는 게 문제니까 그 밑에는 뭔가 다 다를 수 있으니 다르게 훈육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겠죠. 지금 가르디널 어떤 정원사가 수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인데 지금 뭐 하지 않고냐면 어떠한 의문이나 or resistance, 거부감 없이 지금 정원사가 뭘 받아들이냐면요, 그 식물의 어떠한 요구사항과 그리고 식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죠. 정원사가 어떠한 의문이나 거부감 없이 식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동사 1번입니다. 그 다음에 and provide, 정원사가 제공한대요. 적절한 조건을, 어떤 적절한 조건? 각각의 식물이 자라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사는 안내서를 보고 그냥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한다 했죠. 식물마다 다른 조건을 이제 정원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So to do, we parents need to custom design. custom design 하면 이 단어 꼭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맞춤 설계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춤 설계하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뭐를? 우리의 양육을요. 지금 to fit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들의 natural 하면 우리 타고난이란 뜻이 있죠. 각각의 아이들의 타고난 needs, 욕구. fit 하면 뭐뭐에 맞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각각의 아이들의 타고난 욕구에 맞는 어떤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들의 타고난 욕구에 맞는 우리의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대놓고 정답 1번이죠.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를 지금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비록, that may seem difficult,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it is possible, 그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that은 뭘까요? 그렇죠. 애들이 타고난 욕구에 맞춰서 지금 우리의 양육을 맞춤 설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 문장사 외유로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문장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although라는 표현도 있고 지금 that이라는 굉장히 명시적인 단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주시고요. 다음입니다. Once who understand who our child really are. who 일단 once가 접속사일 땐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일단 뭐뭐 하면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한다면 뭘 이해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누구인지 이해한다면 we can begin to figure out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뭘 알아내냐면 how to make changes in our parenting style 우리 양육 스타일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만드는지 그러니까 우리 양육 스타일에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나오고 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o be more positive and accepting of each child. 뭔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수용적이도록. 근데 뭐에 대한?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금 bless 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축복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parent 하면 얘가 동사로서 양육하다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육하도록 지금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우리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대상입니다. 양육하도록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지는 각각의 아이들이죠. 우리가 양육하도록 축복받은 아이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수용적이도록 우리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낼 방식을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찾아 쓰는 패러프레이징 표현이었고요. 요거 문장 대명사로 나오기 좋다는 거 문사부로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자 굉장히 중요한 어법 포인트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떤 문장이죠? 주어가 어떤 단어죠? 그렇죠. 주어는요. 여기 있는 we parents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 표현 많이 이야기할 때 I am hungry, 나 배고파 하면 나도 그래 라고 하면은 me too 말고 so am I 이런 식으로도 쓰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동의를 긍정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so가 오고 조동사인 do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조동사 왔으니까 조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원형 need to custom design 나오고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영화가 있나 봐요. Groundhog Day에서 지금 빌 머리에 의해서 연기되는 어떠한 기상캐스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연기한 기상캐스터는요, be forced to,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게 되다. 하게 되냐면, 다시 살아게 된대요. A single day, 하루를,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이 사람이 연구한 기상캐스터는 하루를 계속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보기에 endless, 끝없는 루프 고리에 직면하게 되어서 그는 결국요, 지금 rebel 하면은 뭐뭐에 저항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저항하다 해서
전치사 against랑 많이 같이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 against 자체가 뭐뭐에 맞서, 대항하여, 반항하여 라는 뜻이 있으니까 조금 같이 자주 쓰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는 결국 저항합니다. 뭐에 저항하냐면 through living through the same day.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뭐 하냐면요. 프랑스어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became a great pianist. 위대한 피아노 연주자도 되고, 그리고 그의 친구, 이웃들이랑 친구도 되고요. befriend가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한대요. 왜 우리는 그를 cheer him on, 그를 응원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질문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겠죠. 이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좋습니다. 자, 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완벽한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what's on repeat,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is appealing,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반복되어지는 것이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다 나와요. Surprise engage us. 놀라움은요,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탈출할 수 있게 해요. 벗어날 수 있게 해요. autopilot, 그러니까 자동조종 장치입니다. 자동조종 장치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it은 앞에 있는 당연히 surprise가 되겠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동주행 장치를 지금 탈출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경험을 계속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awake는 얘가 동사일 때 인식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일단은 쓰이고 있는 아이고요. 뭐 말 그대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인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awake가 동사할 때는 인식하다라는 뜻이지만 뭐 형용사할 땐 깨어있는 이런 뜻으로도 또 쓰이고 있어요. 뭐 어쨌든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fact, 실제로요, the neurotransmitter system involved in reward, 보상이랑 연결된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은, 신경 전달 물질 체계는요, are tied,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과 연관이 있는데 놀라움의 수준과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면서 마지막에서 핵심을 이제 딱 박아버려요. 보상은 보상인데요. 어떤 보상이냐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때에 전달되어지는 보상은요, yield a lot less activity, 훨씬 더 적은 활동을 산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훨씬 더 적은 활동이냐면 어디에서냐면 뇌에서요. 뇌에서 훨씬 더 적은 활동을 산출한대요. 뭐보다냐면 지금 무작위, 이것도 랜덤의라고 하지 마세요. 무작위의 예측 불가능한 때에 전달되는 어떠한 같은 보상보다, 동일한 보상보다 뇌에서 지금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보상들이 훨씬 더 적은 활동이 놓는다, 훨씬 더 적은 활동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무작위인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게 좋아요? 그쵸? 당연히 무작위고 서프라이즈하고 놀라운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도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해주죠. 놀라움은요, gratify, 만족감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움은 만족감을 준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정답은요 2번이었죠. 사람들의 inclination, 성향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towards unpredictability, 지금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성향, 사람들이 저걸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오늘 했던 지문에선 크게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지금 뭐 복습할 때 꼼꼼히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석할 때 있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뭐 디테일을 밑에 있는 요 랜덤을 또 랜덤으로 하지 않는다던가 조금 요런 부분들에 유의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본인이 조금 채울 수 있는 어법 어휘, 뭐 예를 들어 이건 뭐 주격 관계대명사다, 아니면 수일치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번 미리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